5년 전 결혼한 30대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3대 독자인 남편도 아이를 원했지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티도 못 냈다고 합니다. 또 혹시 자신의 문제일까 봐 아내 몰래 혈액 검사와 정액 검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에 고민하던 남편은 얼마 전 우연히 아내의 서랍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년간 아내는 아기를 갖겠다고 해놓고 피임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아내의 해명에도 남편은 자신을 속인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겠다며 회사까지 관둬놓고는 남편 몰래 피임약을 복용한 아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이 부부는요. 아이를 갖기 노력했지만 아이가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기대 없이 소개팅에 나갔다가 둘이 불붙는 연애를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3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현재 회사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처음부터 전업주부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내도 직장이 있었습니다만 사연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부부가 결혼할 때 약속을 합니다. 우리 1년 동안은 아이니 뭐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실컷 우리끼리 신혼을 즐기고 놀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이제 아이를 딱 갖자. 그런데 1년 잘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한 그 기간에 1년이 넘게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의 집안은 손이 좀 귀한 집안이고 실제로 이 남편도 3대 독자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아이를 원했고 뭐 부부가 함께 원했던 것으로 이 당시는 그랬고 무엇보다 시댁에서 왜 아직도 아들 소식이 없냐, 임신 소식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초조해진 것 같아요. 근데 초조해지면서 그냥 초조한 게 나이를 계속 먹죠. 둘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흔쾌히 직장 그만둬. 그리고 이 여성이 요가를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해외여행도 하고요. 최대한 이 여성이 심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삶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3대 독자이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겠죠. 애를 낳기를 기다렸는가 본데 지금 보면은 남편도 건강하고 네. 그 아내도 좀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아내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이상 없는 거고요. 남편이 이제 슬슬 불안해지니까 사실은 몰래 1년 전에 병원에 가서 본인도 이 검사를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못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못 낳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른바 난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난임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정말 왜 임신이 안 될까 이런 문제로 이제 예민해졌고 임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실에 좀 마음이 얼마나 마음고생도 하고 울기도 했다면서요. 네, 임신 테스트기 딱 봤을 때 안 되면 실망하는 데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달래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또 선물도 많이 사줍니다. 근데다가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친정집에 그럼 한 달 좀 가 있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해외여행도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와. 딱 이렇게 해서 다 그 아내 컨디션에 맞춰줍니다. 특히요 또 남편 그 부모님들도요. 혹시 손주 원하는 티 내면 안 될까 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전화도 못 하고 그냥 원하기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남편도 또 같이 길 가다가도 아이를 보면 또 내가 쳐다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아이도 못 쳐다보고 묵묵하게 그냥 와이프한테 다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도 정말 못 착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네. 그렇고 아이고, 배려심. 며느리에 대해서 혹시 이제 네.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이제 배려심을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모실 정도로 이렇게 그러네요. 잘 해왔는데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랍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내가 먹고 있는 피임약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피해가 갈까, 아내를 오히려 위하고 배려하는 이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노력이 있었는데 역시 여성은 이제 본인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내가 집에 없으니 남편이 청소를 하게 되는데 청소를 하다가 서랍 안에서 피임약을
아, 지금 임신을 해도 부족한데 피임약이 발견이 되니까 너무나 놀랐겠죠. 아마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아내가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물었겠죠. 이거 뭐냐? 아내가 뭐 말을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내가 임신을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피임약을 3년째 먹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돼서 남편의 생각은 아니, 그동안 뭐지? 임신 안 됐다고 울고불고 하던 내가 달래주고 이 모든 게 연기였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예. 자신들의 마음이 오롯이 지금 마치 사기당한 것보다 더 불쾌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이 남편의 표현대로라면 이때의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도 그랬을 없다라는 것 같아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내를 배려를 했는데 퇴사도 했고요. 3년 여행 동안 다니고요. 그 피임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남편이 얼마나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 아내는 연기까지 하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왜 예. 그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아내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사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네. 아이를 갖기가 겁이 났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임신할까봐 피임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그 두려운 거를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하고 시부모가 워낙 아이를 원하니까 그런 말도 나는 못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납득이 안 되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그쳤는데도 아내는 합리적인 아마 대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피임약을 그 복용한 그 사실 그 자체보다도요. 3년 넘게 그 그렇죠. 연기를 하면서 예. 이 속인 거, 기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졌겠죠. 부부간의 신뢰 예. 깨지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내는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피임약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이 3년간 실컷 그래놓고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꼭 이혼하려면 위자료 내놓고 재산 분할해. 예. 이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너무 이건 뻔뻔하기까지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맞벌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애 낳는다고 3년 동안 남편이 혼자서 생활비 벌었고요. 심지어는 아내가 이제 아이 가지라고 해외여행 보내줬잖아요. 예. 그리고 선물 사는 거 심지어는 처갓집 그 장인장 뭐 용돈까지 남편이 줬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남편이 화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 아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어떻게 남편이 좀 납득하겠습니까? 그냥 뭐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3년 동안 자기를 속였다라는 데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30대 남성의 궁금증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저 몰래 피임약 복용한 아내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는 건데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좀 비교할 만한 사례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남편 몰래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론 그 아이들은 이제 그 남편의 그런 남편과의 성관계로 이제 잉태된 그런 아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졌습니다. 임신 중절을 했어도 이혼 사유가 아니다. 왜냐? 당시에 이제 이미 2명의 아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임신 중절 수술을 몰래 해도 이혼 사유가 아닌데 이거 피임약 3년 먹은 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얘기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단편적으로 딱 그런 그 한 줄짜리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임신 중절보다도 훨씬 약해 보이는 3년간의 피임약 복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 전체적인 그런 그 과정을 볼 때 부부간의 신뢰가 충분히 예. 훼손됐고 또 그러한 신뢰 훼손 자체가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 가능하다. 그리고 또 기타 유사한 판례가 또 90년도 후반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쁘죠. 아내 참 나쁘네요. 참 화가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남편의 주장이에요. 모든 게 남편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내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재판에 간다면 일단 이 판례로 봤을 때는 이걸 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피임을 이제 안 하고 아이를 갖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나빠요. 제가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혼 사유가 돼 가지고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이제 종료를 시킨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 저는 이거 말고 뭐 더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저는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뭐 조심스럽게 변호사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데요? 오히려 좀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남편 입장도 그렇고 시부모 입장에서 정말 아이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럼요. 상황인데 그 3년 동안 그것을 거짓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연기. 속이고 연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가 하는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참 나쁘죠. 네. 나쁜데 이제 나쁜 거는 저도 뭐 압니다. 아는데 과연 법정에 가서 이제 네. 얘기를 할 때 뭐 아내도 본인이 주장을 또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자기가 살아온 방향, 왜 거짓말을 했는지 참 저도 말하기 하면서도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된다면 우리 손소 변호사가 좀 전에 언급했는데 임신 중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속이고 했다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게 피임약 이거는 예, 뭐 예. 피임약 안 먹으면 그대로 임시 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살아봐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박준 변호사 근데 이게 너무 만약에 좀 과하게 제가 표현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사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시로 그냥 피임약만 먹었으면 사정이 네. 있겠지 하겠지만 남편이 선물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다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내가 피임을 하고 있으면 양심상이라도 아니 여보 나 지금 충분히 편안해. 약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괜찮아 정도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네. 너무나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나빠요, 않았나요? 나빠요.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신뢰죠. 신뢰 문제도 예. 되죠. 남편을 예. 속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그러면 이렇게 신뢰할 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신뢰가 깨지면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재산분할 뭐 위자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아내에게 네. 잘못이 있고 아내에게만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아내에게 더 잘못이 네. 크다면 이거는 소송으로 갔을 때 위자료를 받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혼 여부에 있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종의 그 금전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이 아니더라도 금전을 지급하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명목으로든 이혼에 이른다면 재산 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 시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3대 독자였고 우리 집안에 대를 끊겠다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남편분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가 좀 된다는 입장과 또 재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입장인지 서로 엇갈렸는데 사실은 재판에 갔을 때 이 속임, 신뢰 상실이 어떻게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지 좀 봐야 되겠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